네, 안녕하세요. 저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근 차장입니다. 이렇게 다들 피곤하신데 아침부터 그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간단히 기직 한번 펴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다들 길게 펴시고 한번 들으시죠. 아침 멍하시니까. 네. 시간이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요. 뭐 부연 설명은 되도록 제가 가급적 안 하도록 하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저번 화상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하반기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번에 뭐 경영진료 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작고 해서, 그다음에 시장 상황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거칠보다는 어느 정도 적립식에 대한 시장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적립식을 매번 강조드리고 있고, 물론 거치식도 시장 상황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고객들이 들어가기에는 들어가서 당장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감내할 필요가 있을 시장이 분명히 올 거예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CPI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8.5가 나왔잖아요. 저번 달에 9.1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CPI가 낮게 나오니까 연준에서 긴축을 덜 하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제는 그 속내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CPI가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결국 진짜 경기를 정말 반영하는 채권상은 결국 좀 뭐랄까 긍정적인 부분만 아니었어요. 결국은 더 떨어져야 되고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향후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런 CPI가 예상보다 저번 달이나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향후에 앞으로 뭐 큰 반전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있거나 그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 전제를 깔고 제가 시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매번 이번에 특히 적립식하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뭐 한산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주요 줄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립식을 어떻게 하면은 영업자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아니면은 어떤 각인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산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제 이런 그림을 봤어요. 모양이 딱 보니까 요 그림이더라고요. 하객진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고민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이 물론 저점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예전에 뭐 최근에는 적립식에서 많이 강조를 안 드렸었는데 예전에 한 5년, 6년 전에 제가 적립식을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 분위기랑 지금 시장 분위기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럼 적립식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치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이슈가 뭐 최근에는 시장 변동성도 있고 인프레도 긴축 정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생각 없이 나간 건 아니죠. 그리고 매달 꾸준히 뭐 매달이 됐든 매주가 됐든 뭐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되는 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특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적립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거칠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요거는 뭐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한탕어부가 있고 착실어부가 있어요. 자, 적립식은 착실어부로 보시면 되고요. 한탕어부는 물론 한탕에서 길게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거치식을 어떻게 너무 고민 많이 하면서 거치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면은 뭐 수익을 많이 보겠지만 실은 그 확률이 크진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시장은 이 한탕어부, 소위 거치식을 해서 먹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어요. 물론 남은 올해 3, 4분기도 저는 거치식 투자가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어떻게 보면 거치식에서 많이 먹으신 분들은 좀 뭐랄까, 약간 운도 일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투자를 운에만 위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이라든가, 제 것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적립식을 시작할 타이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이 4개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 뭐 지금 답을 하시는 좀 그렇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개의 시장 향후죠. 뭐 현재 포함해서 향후 시장 자체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왼쪽부터 1, 2, 3, 4라면은 하락 후 상승 중에서 3번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적립식을 말씀드린 이유고요. 지금 물론 저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장담 못 해요. 근데 물론 어쨌든 간에 시장은 빠질 만큼 많이 빠져 있다. 물론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바닥을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이슈가 뭐 어떤 큰 이슈가 오면은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지만 지금 그런 이슈가 미리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뭐 내년이 됐든 내 하반기 됐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상승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지금 주가 수준에서 좀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하락과 상승장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적립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거시식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분할 매수도 가능하죠. 적립식을 하는 이유는 뭐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액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적립식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적립식도 거액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요. 분할 매수 적립식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 고객들한테 좀 이게 평단이라든가 좀 장기적으로 뭐 장기 너무 길잖아요. 중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매달 꾸준히 넣으세요 하는 거지. 제일 좋은 거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일반 VFP 고객분이라든가 이게 여기 계시는 더블 팀장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객들 말고 저 일반적으로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펀드를 많이 안 팔아보신 분들, 좀 처음 펀드를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적립식이 가장 무난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립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 이게 화상은 이게 문제예요. 제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잘 듣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예, 제가 체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은 예, 잘 듣고 계신다고 보고 예, 하겠습니다. 예, 기지개 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증도 검증해 보면은 지금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00년 저기 IT 버블 때부터 2002년까지 한번 그래 실제 실증 데이터인데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모습 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제 하락장 계속 샀을 거잖아요. 왼쪽은 주가 차트고요. 오른쪽은 이때 적립식을 했을 때랑 거치식 했을 때 수익률 비교를 한 거예요. 자, 회색 보이는 게 거치식이거든요. 거치식은 마이너스 5.1% 나겠어요. 뭐 당연히 하겠지만 신규했을 때 이 신규했을 때랑 거의 지금 그 환매했을 때가 우리 환매에서 조금 더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소폭 지금 마이너스 나는 상태고, 근데 정식 같은 경우에는 요 매분 꾸준히 산 거잖아요. 이게 평균 매입 단가잖아요. 이게 사다 보니까 한번 올렸을 경우에 이렇게 뭐 물론 정식도 마이너스 한 구간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같은 주가 수준이 오더라도 거치식은 마이너스 하지만 정리식은 플러스 40% 났다. 이거 뭐 숫자 조정한 거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물론 이거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근에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문서 시행되면 한번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뭐 이거 뭐 자료 조작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요 시장을 가정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 경우야. 상승했다 빠지는 경우. 이 경우는 네, 당연히 뭐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안 좋지만 오히려 적립식이 더 안 좋아요. 왜냐? 결국은 높을 때도 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시장을 지금 가정 둔다면은 어, 적립식 거치식이든 굉장히 좀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은 저희가 가정에 배제하고 일단 이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저희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침이다 이거 목이 좀 잠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시황은 뭐 많은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장립 흐름만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장립 이렇게 돼서 지금 뭐가 이렇게 됐고 뭐 어제까지 CPI 나온 까지 말씀을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파월이 연준이죠. 연준 파월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반대파도 있었죠. 경제학자들은 아니야, 빨리 인플레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연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물가가 일시적이고 내년 되면은 다 정상화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게 저번 달까지 데이터거든요. 저번 달 9.1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8.5가 나왔죠. 그럼 결국은 이 9.1이라는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긴 하지만 뭐 지금 여기 저 자료에 있지만 1981년 12월 이후로 지금 가장 최고치였거든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우크라이나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인플레가 안 잡혔어요. 어제 8.5 나온 거 이게 쭉 떨어졌죠. 이렇게 8.5. 근데 이거를 떨어졌다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8.5 자체도 엄청 높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결국 뭐 이게 저거 9.1 자체가 가장 높은 수치였으니까 더 이상은 좀 오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그게 안도죠, 안도. 그렇죠? 근데 8.1 자체 높은 수준이고 결국은 작년에 이제 연준에서 어떤 조기에 어떤 조치를 했으면은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낮았겠지만 지금은 작년에 이런 조치도 안 했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 모든 품목값이 다 올랐어요. 그럼 뭐 어제 나왔던 CPI라든가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는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 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 경기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더 쓸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계속 물가 오른다 그러니까 "뭐 안 써요." 뭐 이런 거죠. 즉 전반적인 심리가 안 좋은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준의 책임을 100% 돌릴 수는 없지만 외부 요인도 있지만 그 연준에서 사진 어떤 인플레를 잡으려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근데 최근에 좀 입장이 바뀌었죠. 뭐 쭉 내용 적어 놨지만 작년 11월 달까지는 작년 6월 달까지는 일시적이긴 했는데 작년 11월, 올해 6월 19 일부터 쪼끔 연준이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닌 보니까 아닌 것 같네.' 어? 이러다 보니 진짜 경기에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어떤 인플레가 안 잡히긴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금리 인상 시작한 거죠. 여기는 작년 하반기 상황이에요. 하반기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많았어요. 뭐 중국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근저에는 결국은 인플레. 이 모든 요인은 지금 인플레를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근데 이거를 인제 연준이 좀 간과한 거죠. 근데 이건 올해 상반기예요. 상반기도 인플레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발 봉쇄, 코로나 아시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하면서 결국 인플레가 꺾였어야 되는데 그 연준의 예상대로 꺾였어야 되는데 안 꺾었어요. 안 꺾이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뭘 했냐? 이제 금리 인상이랑 QT, 양적 긴축, 시중의 유동성 빨아들이는 거죠. 그걸 하고 이 유가 부분 문제되니까 뭐 미 정부에서도 뭐 비축유 풀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도 이제 이 부분 계속 이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고요. 9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이 늘어납니다. 그죠? 6월 지금까지는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금액을 두 배로 늘려요. 두 배로. 두 배로 늘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시장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9월 달 된다 저게 양이 늘어나니까 시장이 막 빠지겠네 그거보다는 이미 저런 부분까지 시장은 다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빠졌겠죠. 많이 빠졌었죠. 그죠? 그래서 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 2.65였는데 물론 지금 좀 4%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올해 6월 달 5.7 거의 두 배 올랐잖아요. 결국 대출 이자가 두 배 올랐다는 얘기는 그 일반 투자자, 일반 소비자들이 심리도 결국 안 좋고 그리고 이자 많이 낸다니까 소비 자체가 조금은 줄 그 여지가 크죠. 줄진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 투자자들과 시장 심리에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 투자도 줄고 하는 게 좀 발생한 거였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 국채 금리 지금은 한 2.6 정도는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 금리 3.5까지 급등하고 결국 달러도 강세 보이고 결국 위험 자산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인 달러를 많이 이제 좀 매수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받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라든가 기준금리 올라갈 거란 반응돼서 3.5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또 이 단기 금리가 더 오르다 보니까 장대인 금리 역전 발생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향후 쉽지 않겠구나라는 게 시장의 지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달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된다는 얘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워낙 환율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는 결국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자금 유출가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가 원래 106, 108 가다가 10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또 CPI 꺾이면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바로 그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또 8월 달 CPI 나와 8월 달도 9월 달이죠. 9월 달 CPI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보고 아마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발표한 CPI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또 봐야 되겠죠,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작년에 인플레 잡았을 때 못 잡다 보니까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QT 양적 긴축하면서 자산 시장이 다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표현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 박살난 것 같아요. 주식 깨졌죠. 채권 가격도 다 빠졌죠. 달러 강세됐죠. 신흥국 증시 안 좋죠. 요런 부분.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최근 7월 달에 그 심리가 조금 완화되면서 그나마 조금 상승이 좀 있었던 거고요. 보통 베어 마켓 랠리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상반기 때는 왼쪽처럼 인플레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는 이제 고쳐가 되다 보니까 고쳐라는 표현이 결국은 시장에서 그냥 당연한 거다. 여기에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덜 쓰고 이제 뭐를 신경 쓰냐? 경기 침체 둔화로 넘어가는 거죠. 왜?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면은 연준이 긴축을 계속 하겠네. 그럼 결국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니까 경기가 자꾸 낮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시장에서 지금은
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더 빠지고 오히려 채권 가격은 올라왔죠. 채권 금리는 빠졌어요. 그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는 경기 침체하고 경기 이제 둔화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 거냐, 그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저번 화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희가 그렇게 깊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도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이게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왼쪽에 서머스 같은 경우는 온다, 멜런은 안 온다. 물론 관료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예상하고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번 화상 때 보여드린 그림인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악재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온다 그러면 시장은 아 봐라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침체 안 오니까 다시 위험자 손을 대겠냐면서 추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그 각추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요소가 많아요. 인플레도 안정돼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다시 사태가 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 둔화 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라는 게, 아, 그냥 올 거라는 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올 거냐, 약하게 올 거냐, 그 두 부분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예, 여기서 얘가 일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그냥 볼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둘이 붙어가지고 어디 갈 건지 판단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그다음에 해외 아이비들도 지금 서로 이게 다 달라요. 그거 저희가 못 맞춥니다. 저는 차 중간에서 어떻게 될 건지만 그냥 관망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투자도 제가 그래서 정립식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이쪽 갈 것 같으면요,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주가 더 빠질 거니까. 그리고 막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서서히 투자를 하고 분할매수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적립식을 해서, 그 시기는 저희가 뭐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경기는 또 회복이 돼요. 그럼 그 회복기를 보고 좀 떨어질 때마다 그냥 분할 매수라든가 적립식해서 기다리자. 예, 그런 컨셉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진짜 안 온다 그러면 지금 거치식 해야죠. 근데 만약 그러다가 만약에 3분기, 4분기 기업적 꺾이고 그러면은 실제 침체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치하신 분들은 그냥 고스란히 그 변동성 다 두드려 맞으면서 쭉 기준가 빠지겠죠. 그 마이너스가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시장에서는 실은 이 부분보다는 이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이쪽을.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침체가 세게 오진 않을 거다라는 아는 컨센서스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것도 내년 또 돼봐야 아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예측하기 힘들다. 예. 제가 여기서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고민하긴 하는데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여러 가지 제가 5개를 적어놨는데, 결국 중요한 게 인플레만 어느 해결되면요,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없어져요. 도미노처럼. 도미노처럼 막대가 한 개 없어지면은 막대가 한 개씩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쭉 하면 쫙 한꺼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 심리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 시기가 당장은 아닐 거예요. 인플레가 당장 꺾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쯤 되겠죠. 예상컨대 내년쯤 되면은 인플레 꺾여서 이게 진짜 경기 둔화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정상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방에 잡히겠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물론 구간에 거치줄을 할 수 있겠지만 고객돈을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예측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요 부분만 보고 좀 간단히 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체로 어떻게 되냐, 펀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컨셉은 이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제 하워드 막스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분이요. 지금 시장은 백가임 세일 것 같다. 세일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원래 가격에 산 것은 확실하다. 자, 이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바닥 기다리는 건 생각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 결국 바닥 못 맞춘다는 얘기고요. 시장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희 3번 이 부분, 싼 거는 맞다. 백감 세일이다. 그 제가 저번 화상회 때나 비교를 드렸었는데, 제가 쓴 노트북이 지금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7년 됐는데 막 바꾸고 싶어요. 지금 바꾸고 싶은데 이 노트북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백화점에서, 하이마트나 백화점에서 노트북 50% 세일한다. 그럼 저 살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제 하이마트하고 무슨 백화점이 60% 세일을 하면 어떻게 하지? 50% 세일할 때, 60% 세일할 때 세일할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릴까?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50% 세일을
한다는 확실한 거잖아. 그럼 결국은 50%를 세일하는 거, 그 세일을 정해서 사는 게 합리적인 거죠. 60% 세일 올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지금 그거보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쨌든보다 지금은 반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스피 열봉인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이제 차트를 보면은 61.8% 이상 할인율 칠게요. 박인 세일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수준이 어떻냐? 50%는 딱 빠져 있어요. 여기요. 원래 61.8 박인에서 하려다가 거기 안 가고 50% 지금 좀 넘어와 있겠죠. 이게 저번 때 다르니까 요쯤 와 있어요. 그럼 결국 컴퓨터 치면은 50% 박인 세일 중입니다. 예,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 예, 뭐 점심시간은 뭐든 거치적인 말씀인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점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할 타이밍이다. 충분히 싸다. 물론 저점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근데 결국 뭐 50일이 빠지든 50일이 빠지든 50 자체가 결국 이미 코스피 주가에서 많이 싼 상태다. 뭐 그런 좀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조드리면 지금 이제 향후 몇 개월 어떻게 될 건지는 저희가 공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를 예측 불가한 영역이라고 주문을 내릴 거고요. 어쨌든가 주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왜? 과거 통계치 봤을 때 3년 이상 우리나라 주가가 침체기를 겪거나 이렇게 주가 조정 지지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채권을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예. 요거는 그냥 채권 저희가 파는 채권형 펀드 있잖아요. 글로벌 채권이나 국제 10년 펀드 포함해가지고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시장 심리를 제가 대충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경기 침체 둔화 얘기가 있는데 이 실제 펀드 기준가라든가 채권 금리로 판단했을 때는 최근 조금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게 파란색 국채가 스무시 길이가 좀 빠지죠. 그리고 이머징 채권이에요. 이머징 위험한 거예요.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힐드 빨간색 또 올라갔죠.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이 경기 둔화 침체하는 이슈가 조금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시장에 좀 악재만 나오면 또 꾹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권형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이힐드나 이런 비중보다는 국채가 많은 펀드를 하는 이유가 물론 단기간으로는 시장 심리가 좋아지면은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수익률도 낮겠지만 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투자할 때는 좀 하이힐드라든가 이런 건 좀 배제된 국채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펀드로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중요한 게 6번이에요. 주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선반영. 제 생각에 70, 80%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된 상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에 경기 침체 실제로 오면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337, 300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요거. 그렇죠? 그래서 매수하면 가격대다. 주식은 매수하면 가격대는 충분하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가격대는 맞다. 그래서 채권은 337에서 300으로 바뀌었다. 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추천 펀드인데 이거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나연수 사장이 화상회 때 한 내용이긴 해요. 자, 추천 펀드가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저번에 이제 화상교 때 말씀 강조드린 게 펀드 중에 낙폭 과대 결국 기준가 많이 빠진 펀드가 있고 지금 향후에 유망한 펀드가 있는데 딱 보실 거예요. 유망한 펀드는 채권형. 물론 기대 수익률 주식보다 높진 않아요. 채권형은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펀드의 기준가 방향이 그려진다는 거죠. 물론 기간이 내년 하반기 1년 이상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그려지는 펀드를 유망 펀드를 한 거고요. 낙폭과대는 펀드 이제까지 운을 잘한 펀드지만 시장 대비했을 때 많이 빠져 있고 시장에 시장 상황이 왔을 때 결국 기준가가 다 회복될 큰 펀드를 출연해요. 물론 다른 펀드들도 여기 표시 안 한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희가 추천 펀드 드린 거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추천 자체가 제가 어떤 뭐 계량적이나 평가를 해가지고 내부적 논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많이 빠진 펀드하고 그다음에 유망한 펀드를 골라 드린 거예요. 자, 펀드 뭐 할지는 뒤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추천 펀드니까 그냥 참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3분기는 뭐 어떤 섹터 펀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형 있잖아요. 지수형. 인덱스 하셔도 되고요. 인덱스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말도 책임투자라는 펀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인덱스로 보면 섹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펀드를 말씀드릴 이유는 그냥 코스피 인덱스보다 조금 엣지가 조금 더 있어요. 자,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코스피 인덱스가 파워 인덱스 이제 이게 코스피하고
이제 각 펀드를 같이 움직이는 정도인데 한 1.01 정도 움직여요. 결국은 코스피가 1 오르면은 0.1 정도 오르고 코스피가 1 빠지면은 1 좀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펀드는 좀 색깔 진한 펀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덱스 투자를 하신다면은 마이너스 책임 투자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그냥 인덱스 펀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인덱스 펀드는 뭔가 밋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원하신다면 마이너스 책임 투자 정도가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가 아닌 4분기에는 분명히 내년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주도주. 내년 어떤 섹터를 할 거냐. 물론 지금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종목이 막 돌아요. 일주일은 얘가 좋았다가 일주일 얘가 들었다가 그럼 결국 그 이야기는 많이 빠져있는 게 상대적으로 치고 온다는 얘기지 시장에서 향후 이게 정말 좋아서 올라가는 그건 아니에요.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2차전 이런 특정 섹터가 많이 장기간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그건 4분기 되면은 내년에 어떤 시장이 좋을 거예요 라는 이런 또 전망하고 또 내년 기업 이익치가 나올 거죠. 그것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 주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주도주를 많이 들고 있는 펀드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좀 말씀드리기도 애매해요. 물론 주도주라는 게 뭐 솔직히 뻔할 거예요. 2차전지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3분기에는 주도주 못 되긴 해. 당장 하시기에는 인덱스 펀드, 인덱스나 그 마이너스 책임 투자가 가장 무난하다. 네, 좀 정리를 드리고요. 요게 이제 주도주가 했을 때 어떤 펀드가 좋냐고 말씀드린 건데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보면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색깔이 저 화장 때 말씀드린 건데 색깔이 진한 색깔이 있는 게 요런 회색 있잖아요. 요분 요게 이 펀드만 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결국은 손 딱 그어서요. 얘는 인덱스랑 비슷하게 간다. 뭐 당 인덱스적인 마이너스 책임도 말씀드렸죠. 얘는 변동성 좀 더 있지만 뭔가 시장에서 인덱스 말고 정말 플러스 많은 엣지를 두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 하시면 돼요. 정유식은 뭐가 낫겠냐? 그건 판단이 나릅니다. 근데 뭐 말책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우측에 있는 뭐 코리아 뉴딜이라든가 에스프레소도 있겠는데 변동성 자체가 인덱스보다는 훨씬 크다. 그런 인지하시면 되고 뒤에 펀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해외 펀드는 추천 펀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이랑 셀렉트가 있는데 이건 미국에 투자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인컴은 보이신 건 유럽 비중이 커요. 유럽 시장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요걸 저희가 배당인컴 말씀드린 이유는 변동성이 작기도 하지만 유럽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도 하반기도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하지만 결국 이제 적립식이라도 이런 거 할 때는 오히려 향후 좀 더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 경기가 좋을 때 반등할 수 있는 펀드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펀드도 만약에 변동성을 크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추천판 넣는 거고요. 이게 성장주 펀드 아래 해드렸습니다. 자, 성장주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많이 갈립니다.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 저희 소비재라든가 전체적인 뭐 그런 뭐 시장 지배력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신재생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성장주 다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나 우주항공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성장주는 스토리가 있는 그 주식과 주식들을 편입했기 때문에 어, 콕 찍어서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펀드도 성장주에 대한 적립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제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도 이제 8월 달에 펀드 가입을 했거든요. 적립 4개를 했어요. 뒤에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 똑같이 하실 말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섹터 가입 하다 보니까 한 거지. 자, 채권형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국채율이 높은 펀드, 국채 10년, 토탈 리턴 이런 펀드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뭐랄까 국채가 이제 수익률이 좀 본인한테 밋밋할 수 있어요. 밋밋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이드 넣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이제 부산 연구만 대표님 말씀드리는 건데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 국채만 하라 그래? 나 근데 국채도 하고 싶고 할도 일부 쿠폰이 높으니까 뭐 떨어져 봤자 얼마 떨어지겠어? 아니면 향후에 경기 침체가 실제 안 올 수 있거나 약하게 올 것 같으면은 오히려 기업 부도가 안 나고 오히려 이런 위험한 기업들 쿠폰 높으니까 오히려 애들이 수혜받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너무 센 하이힐드 들어간 거 말고요. 하이힐드가 일부 들어간 이런 하나 UBS. 저 추천 펀드 아니에요. 추천 펀드 아니지만 이런 펀드 괜찮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고객한테는 어떤 국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우리 집 핑코 토탈 리턴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형은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네, 하반기까지. 왜냐면 미국이 긴축정책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지 금리가 스무스 내려오거든요. 요구하는 제가 아까 채권 말씀드릴 때 337 말씀드렸었는데
요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국내 10년 채권금 최고치가 3.8이었어요. 자, 미국 10년 채권금 최고치는 3.5였거든요. 3.5였는데, 제일 좋은 건 이때 샀으면 좋아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국제 10년 국내 금리가 3.1 정도 하고요. 미국이 2.6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때 채권을 하신 분들은 수익 좀 났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때 제가 자료를 만든 당시에는 최고금리 이 정도니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3, 국내 채권 금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7 정도 되면 이때는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경기 침체 이슈가 막 불거지다 보니까 금리 너무 빠졌어요. 금리가. 그래서 저 정도 금리 수준까지는 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톤을 낮춰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래서 요 수준 때 펀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이게 제 연금 개인 IFP 말고 저희 펀드 개인 연금인데, 여기 5월 9일날 신고를 했거든요.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5월 9일이 언제였냐? 이때였어요. 이때요. 물론 그래도 빠지긴 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채권 화상결 한번 했었고요. 요때 2차 화상결 했었는데, 이때에서 제가 요때 이제 했잖아요. 요만큼이 이제 수익이 난 거죠. 수익을 따지면은 3.42. 그 해지했습니다. 8월 3일날. 해지해서 주식형으로 넣었어요. 적립식으로. 채권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근데 지금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데, 참 금리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돈 넣기보다는 그냥 계좌 터놓고요. 국내든 해외든 간에, 국내가 지금 3.1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2, 3.3 정도 보면은 그냥 부담해서 하시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 정도 하잖아요. 3자 보이면은 그냥 부담해서 하시면은, 하시고 나서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300입니다. 300. 337 300으로 바꿨어요. 기억하세요. 3자 3.0%. 네. 네, 보이시죠? 3자 보면 나눠서 돌려갖고 하시라고요. 네, 이건 법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의 눈을 갖지 않은 이상은 정식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신의 눈 가진, 3자 안 오면요? 그래서 3자 안 올 수 있죠.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조금 늘한 말씀이에요. 3자 오면은 더 많이 듣고. 네, 맞습니다. 3자가 안 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랄까,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 국채금 좀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한미에서도 기준금리 더 오르겠다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넣으시고, 3자가 오면 더 늘란 말씀이에요. 3자 와야지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기에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넣으셔도 충분히 기대수는 좀 낮아지겠지만 채권형이 내년 했을 때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3자 꼭 기다리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넣으시되 3자가 오면 좀 많이 난 얘기예요. 예.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기존의 투자에 대한 모습. 최고치 매수, 매도. 다시 펀드 투자 안 해. 근데 좀 더 오르죠? 해볼까 했는데 결국 결심해서 언제 결심하냐? 최고치. 이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꾸준히 넣으면 되겠죠. 그게 적립식 투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저희가 문서를 나갔었는데, 자, 적립식을 뭐 해야 되나 그러면은, 자, 이게 미국 배당 기준도 있고요. 자, 펀드에 대한 세부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전기차, PL 글로 배당이니까 말씀드린 유럽 경기, 향후에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말소 책임 투자, 인덱스 투자죠. 코스피보다 좀 플러스 알파 줄 수 있는 거. 다음 국내 채권 공채 10년 리지 핑코 토탈 리턴. 요 정도 적립식을 대응하셔도 충분하고요. 이게 싫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펀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셔도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판매 지원도 이해가 쉬운 상품. 그다음에 다른 판매사에서 많이 팔고 있는 거. 그리고 향후 경기도와 대응할 수 있는 채권형 펀드. 이렇게 불 나눈 거예요. 그럼 근데 만약에 이게 싫어, 나 이런 거 좀 머리 아프고 시황도 좀 봐야 되고 머리 아프고 싫으니까 그러면은 자산 배분형, 자산 배분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EMP 펀드, 에너지 큐브, 몇 펀드 하나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죠? 다른 거 머리 아프시면은. 그럼 물어보시겠죠. 그럼 너는 했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펀드에다 분석을 한 건데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있는 제가 펀드 차트를 보여드린 거는 어, 펀드도 보면 추세가 있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펀드예요. 펀드 추세가 꺾인 펀드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추세가 살아있는 펀드들을 제가 아까 이제 옆에 말씀드린 펀드들이고, 여기 S 플러스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 S 플러스가 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 펀드 추세 꺾이지 않았어요. 이 펀드 시장이 분명히 돌아오면은 갈 수 있는 펀드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SFR 자체도 기존에 가지신 분들도 좀 매입 단가를 낮출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그림 가려와봤고요. 그래서 너는 펀드 했냐? 예,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게 제가 8월 3일, 8월 9일 날 여기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국제신문 인덱스, 필라델피아 그룹 배당인권, 황토의 전기차 실제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4개 가입을 했고요. 제가 안 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일단 당분간은 그 계좌를 안 까볼 거고요. 자동이체는 3년 걸어놨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3년 걸어놨고요. 물론 2년에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은 환매 고려 생각이지만 도달 안 하면은 3년까지 쭉 갈 거고 그 안에는 많이 열어보진 않을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 보시고 나서는 펀드나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 하시겠다는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당연하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그림 보여드리면은 그렇죠? 더 빠져도 요 정도 더 사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이렇게 빠진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가계 선반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고 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냥 저희는 뭐라 그랬죠? 적립식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빠지면은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하면 적립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하기증 쳐서요. 매수 하면 돼요. 매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면은 가깝게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좀 떨어져 보면은 이런 그림 보시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타임이구나. 아까 하워드 마스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박앤세일 50%는 박앤세일을 한 기간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향후 시장은 이렇게보다는 뭐 좀 지지분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립식을 하게 가졌다는 거고 펀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6개 말씀드렸고 그 6개가 별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안 드보다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시면은 그냥 자산별로 큐브를 하셔도 나중에 시장이 상승했을 때 다른 펀드에 비해서 크게 수익률 기준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여튼 계좌를 본인 거를 먼저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현장 교육과서 보시게 보면은 본인 펀드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저부터도 이제 제가 실제 정리식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한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리식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아들 두 놈거는 이제 QV로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추천한 펀드에 대해서 4개는 실제 가입한 거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년 내에는 잘 계좌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물론 목표 수익률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떠가지고 크게 고민 안 해요. 정리식은 뭐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나도 그렇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 안 나요. 네, 그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좀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중간에 많이 건너뛰긴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펀드를 뭐 해야 되냐 이런 펀드에서 하시면 되고 제가 추천 펀드 내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 펀드 그냥 뭐 대충 선정한 게 아니고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선정한 거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정률식으로 뭐가 좋을까? 고객과 고객한테 가장 인지가 쉬우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6개를 추천드린 거고요. 이게 싫으시면은 이제 Q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본인 게 없으시면 본인 건도 가입을 하시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뭐 강제는 아니고요. 해보시고 고객님한테 안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경영전략 같은 경우에 또 부산용보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펀드를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뭐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경영전략의 펀드를 선택하신 만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문서에도 했지만 그 전략 부분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또 지원해 드릴 거고요. 이런 거 말고 저희가 또 9월 달에 9월이죠. 9월 추석 지나고 저 얼마 전에 판매했던 뭐 2023 채권 펀드 만기 매칭이 있잖아요. 그거 나오니까 그런 펀드도 고객님한테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물론 금리 수준을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정기 예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이면 웬만하면 낼 생각이고요. 지금은 뭐 추석 지나면 바로 낼 생각인데 그런 펀드도 이제 어떤 확정금리 아니지만 확정금리 유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펀드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적립식밖에 없습니다. 적립식이 답이니까 적립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시장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적립식 하는 건데 저희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적립식 하세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시장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림이 나름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정립하신 분들이 향후 최소한 2년 후에 되면은 지금 정기예금이라든가 적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구나는 게 어느 정도 저 스스로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인제 이렇게 좀 고객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펀드 많이 해 보신 분은 저랑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고객한테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 펀드 시장에 침투되기 때문에 심기가 쉽진 않지만 그런 생각은 지금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일단 본인 거라도 먼저 실행하시고 고객님한테 서서히 좀 안내를 해 주시는 뭐 그런 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화상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좀 시간 짧아서 제가 자세히는 못 드렸지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저희가 적립식 화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도 저희 팀에 이제 강사업자 새로 오신 분이 적립 화상회를 하는데 한번 그것도 내용 들어보시고요. 물론 상품 내용보다는 적립식에 대한 뭐 기본적인 예전에 이제 많이 들어오셨던 거 그걸 다시 일깨워줄 시간이니까 저때 화상이 들어오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되고 내일도 제가 화상회 있고 제가 매주 화상회가 있으니까 화상회 오시면 들어보시고요. 제가 서버 녹화는 별도로 해놓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웬만하면 저희 밴드에도 동영상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하시면서나 아니면 집에 가서 물론 좀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시간 날 때 볼 수 있게 조치를 할 테니까 한번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하여튼 적립식 지금은 제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충분히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은 없으시겠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문 열고 다셔 가지고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드리면 적립식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후 화상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